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대통령 경호처 등을 사칭해 수백 건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강원경찰청은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노쇼 사기 조직 114명을 검거했고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정당과 대통령 경호처, 군 간부 등을 사칭해 업체에 예약하며 대리 구매를 유도해 입금하면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 560여 차례에 걸친 노쇼 사기를 통해 69억 원을 챙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의 국내외 자금 세탁 조직과 중개기 관리팀 등으로 구성된 콜센터를 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군부대 그리고 정치인 사칭하는 노쇼 사기가 전국 곳곳에서 잇따랐던 거 많이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자영업자분들 피해 상당히 많이 보셨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벌인 조직원들의 소행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 연말부터 사실 조금 예.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뭐 국가기관이라든가 혹은 군을 사칭을 해서 자영업자들에게 연락을 하고 마치 이제 좀 큰 규모의 그런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하면서 대신 뭐 어디에다가 결제를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해당 업체에다가 대신 먼저 결제를 해주면 나중에 그 금액을 변제를 하겠다. 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사기 행각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졌었는데 예. 수사 결과 이제 상당한 대규모의 그런 조직들이 활동을 했던 것이고 심지어는 이제 그 거점이 우리나라 국내에서가 아니라 예. 캄보디아에서 이제 거점을 두고 활동을 맞아요. 했던 그런 조직이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는 뭐 100여 명 이상에 대해서 입건을 하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직 규모가요, 1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검거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공조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일단 이런 조직들이 결국 해외에서 활동을 한 그런 목적 중에 하나가 당연히 이제 국내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것보다는 이 수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노리고 범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경찰에서는 결국에는 뭐 국내에서의 수사도 치밀하게 이루어졌겠지만 네. 이후에는 이제 캄보디아 측의 그런 협조 그리고 인터폴의 그런 협조를 통해서 공조 수사를 많이 진행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수사를 한 결과 캄보디아에서 해당 조직이 어디에 거점을 두고 있는지 그 주거지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공조를 통해서 급습을 해서 이 현행범으로 관련자들을 체포하는 그런 작전들도 수행이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좀 빠른 시간 내로 네. 이렇게 검거가 되고 또 소환이 돼서 수사가 진행이 됐다라는 것을 보면은 결국에는 조금 국제 수사에서 그런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점들, 공조의 그런 어려운 점들까지도 충분히 극복을 하면서 상당히 좀 신중하고 집요하게 수사를 해온 결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들이 벌인 범행 방식이 굉장히 치밀했습니다. 사기를 벌인 콜센터에서는 군 사칭팀 그리고 정당 사칭팀으로 나뉘어서 운영이 됐다고 하는데요. 각각 어떤 역할을 맡아서 범행을 저지른 겁니까? 일단 이런 군 사칭팀 그리고 정당 사칭팀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연락을 해서 이 자영업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뭐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먼저 이제 미끼를 던지는 식의 그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별도의 또 다른 업체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업체가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이제 행동을 하는 그런 조직원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이 업체에다가 결제를 할 것이 있으니 거기에 대해 이제 결제를 대신해 달라라는 것을 이제 지시를 하고 또 그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는 직원들도 있었던 거고요.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이제 범행에 필요한 그런 형태라든가 조직 이런 것들에 맞춰서 이 조직원들이 실제로 활동을 했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조직적으로 발달이 됐던 그런 범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들에게는 사기죄뿐만 아니라 범죄 단체 조직죄 혐의까지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처벌 수위에는 영향을 좀 미칠까요? 네, 이렇게 범죄 단체 조직죄가 문제가 될 경우에는 훨씬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사기죄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가 있긴 한데 이제 만약에 해당 사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조직이 실제로 구성이 되고 그것이 운영이 되면서 사기를 저지른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범죄 단체와 관련된 그런 범죄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수괴라든가 혹은 주요 간부의 경우에는 뭐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도 처할 수 있을 만큼 이제 강한 그런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그런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원수를 보거나 혹은 활동한 내용을 봤을 때 실제로 조직을 만들고
있고 또 내부적인 그런 규약에 따라서 조직적인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몸을 담았던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는 이 사기뿐만 아니라 이 범죄 단체 조직죄 혹은 가입 활동죄 등까지도 포섭을 시켜서 상당히 중형으로 이제 선고까지도 조금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피해자 80%가 20, 30대 청년들로 확인됐는데 그중에는 10대들도 포함돼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다들 한국 국적이었나요? 어떻게 범행에 가담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0, 30대가 대부분이기도 했고 또 그중에 일부는 10대 청소년도 이 범죄에 가담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돼서 상당히 좀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뭐 비정상적인 그런 고수익을 보장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현혹이 돼서 알면서도 뭐 가입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그것에 속아서 가입을 하고 활동을 하게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이런 뭐 피싱 범죄 혹은 대규모 그런 사기 범죄 같은 경우에는 텔레그램과 같은 그런 SNS를 통해서 이 조직원들을 구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고액 알바 혹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라는 식으로 광고를 하고 이걸 보고 이제 연락을 하는 사람들 20, 30대 혹은 심지어는 10대까지도 이제 포섭을 해서 조직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특히 이제 뭐 어린 사회생활이 없는 그런 뭐 10대 정도라고 한다면 혹은 20대 초반의 경우에는 뭐 속아서 이것이 실제로 내가 어디에 취업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처음에는 간단한 심부름이나 할 줄 알고 가담이 됐다가 추후에는 빠져나오지 못하고 보다 직접적인 범행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그런 분들께서 이것이 나쁜 것인지는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광고를 보고 혹하는 마음에 이 범행을 시작을 하고 점차 범행에 더욱 깊이 관여를 하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안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범죄들이 결국에는 뭐 SNS 등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또 가입도 되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 점은 항상 좀 유념을 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피해자들 면면을 보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 사회 초년생들인 경우가 많은데 지금도 여전히 이런 유혹에 빠진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 현장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의가 필요해 보이네요. 따끔하게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변호사님. 네, 일단 크게 뭐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속아서 내가 잘 모르고 이런 범죄 활동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는 할 예. 겁니다. 이제 만약 그렇다면은 사실 결국 이 고수익을 비정상적인 수단을 통해서 고수익을 보장하는 그런 문구나 광고들은 결국에는 범죄 활동과 연관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현혹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이제 사실 추후에 뭐 수사라든가 재판을 받게 되면 간혹 내가 이것이 실제로 불법적인 것을 몰랐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수사기관에서 의심을 갖고 보는 부분이 이렇게까지 고수익을 보장한다라면 그것 자체로 무언가 이상한 점을 알 수 있지 않았느냐라고 되물을 수가 있고 사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무언가 불법적인 일임을 알았을 것이다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수익을 보장한다 혹은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그런 수익을 약속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경계를 해서 여기에 속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알고도 사실은 뭐 범행에 가담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해마다 사실 이런 범행에 대해서 실제 이제 재판을 갔을 때 실형 선고 비율도 높아지고 있고 형을 더욱 강하게 선고하는 그런 경향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초범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 범행 내용이나 혹은 피해 정도에 따라서는 사실은 실형을 선고를 받게 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내가 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불법적인 일에 가담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을 하시고 절대 이런 범행에 가담하지 않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부분에 더해서 해외 콜센터 기반의 노쇼 사기 피해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 분들이 좀 자구책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쇼 사기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일단 지금 경찰 측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뭐 공공기관이라든가 혹은 뭐 군부대를 사칭하는 그런 대리구매 요청은 실제로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런 공공기관에서 대리 결제를 요구를 한다라면 그 자체로 무언가 문제가 있는 요구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의심을 해 보시는 게 일단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뭐 이런 요청이 있을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이 대표
대표 그런 전화를 통해서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는지 그런 구매 요구 사항이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해 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언가 결제를 먼저 요구하는 공공기관은 절대 없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혹시라도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별도의 그런 대표 전화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캄보디아 범죄 조직이 국경을 넘어 근거지를 옮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태국에서 활동하던 일당이 최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조직은 태국에서도 사기 범행과 조직원에 대한 감금, 폭행을 이어갔고 가족에게 연락해 돈을 보내라고 협박했습니다. 김선홍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승줄에 묶인 채 연행되는 남성들. 태국 범죄 조직 룽거 컴퍼니의 조직원들입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체 출신들이 태국으로 근거지를 옮겨 만든 이 조직은 최근 태국 경찰과의 공조로 대부분 검거됐습니다. ก็ได้ข้อสรุปว่าเนื่องจากว่ามีผู้เสียหายจำนวนมากที่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และความเสียหายค่อนข้างเยอะทางเราก็จะดำเนินคดีกับคนกลุ่มนี้ในความผิดตามกฎหมายคนเข้าเมืองแล้วก็ส่งตัวกลับมาดำเนินคดีข้อหาเกี่ยวเรื่องการหลอกลวงที่ประเทศ 검거된 룽거 컴퍼니 조직원 중 A씨 등 한국 국적의 조직원 3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한국인 206명을 상대로 66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룽거 컴퍼니는 로맨스 스캠, 수사기관 사칭, 군부대 및 일반인 사칭 노쇼 등 5개 팀으로 나뉘어 범행해왔는데 A씨는 이 중 노쇼 팀의 팀장을 맡았고 나머지 2명도 각각 코인 사기팀과 로맨스 스캔 팀에서 활동해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같은 조직원을 감금하고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조직에서 이탈하려는 조직원의 부모에게 남은 빚이 있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고 중국에 팔아 넘기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걸로 조사됐습니다. 피해 조직원은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감금 피해를 신고했다 쇠파이프 폭행도 당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아들이 태국에서 감금됐다는 부모의 신고를 받은 외교 당국이 태국 경찰에 공조를 요청하면서 결국 A씨는 검거됐습니다. 룽거 컴퍼니 로맨스 스캠 팀장 등 다른 조직원들도 국내로 송환돼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A씨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충남경찰청이 수사해온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45명이 모두 구속 송치됐습니다. 피해액만 93억 원에 달하는데 대부분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64명 중 가장 많은 45명을 구속 수사해온 충남경찰청은 전원을 사기와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작년 중순부터 1년여간 40대 중국인 총책이 이끄는 범죄 조직에서 활동하며 푸놈펜과 태국 방콕 등에서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리딩방, 노쇼 사기 등 사기 행각을 벌여왔습니다. 총책, 가명으로 부건이라고 불렸는데 그 아래로 부총책, 실장 등 간부진이 있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아이패드 수리, 가짜 명함 제작 등을 하는 CS팀이 있으며 45명 중 대다수는 지인의 소개로 범행에 가담했고 고수익 유혹에 혹해 동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로 고향 선후배끼리 소개나 권유한 경우가 많았고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 그리고 여행 중에 카지노에서 돈을 탕진하여 현지에서 포섭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110명, 피해 금액은 93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피해자 한 명이 하루에 10억 원을 송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향후 총책 등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를 검거하고 추가 범죄를 예방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경찰청 다음으로 많은 15명을 수사해온 경기 북부청도 11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투올코옥 지역에서 로맨스 스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조직은 한국인 3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모두 36명에게 16억 원을 받아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납치 감금 피해자가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며
일본은 현지 총책의 석방 약속을 믿고 귀국 권유도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규입니다.